나이 들어서도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65세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면서 제가 만난 5명의 사람과 만남을 통해 노년의 삶에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미루고 계신가요? 오늘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은 노후에 복이 들어오는 5가지 유형의 사람을 알게 되실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새로운 취미나 직업을 가진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70%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65세 이후에 만난 친구가 30년 지기보다 노년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던 거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늦은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귀는 구체적인 방법과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63세에 요양보호사라는 새 직업을 시작해 인생이 180도 바뀐 실제 사례를 통해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관계와 보람찬 일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긴 영상이지만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5세 이미자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가네요. 집에서 TV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이 들어서 새 친구를 사귀는 게 가능할까? 좋은 친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63세 이후에 만난 좋은 친구들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2년 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집에서 가끔 손주들을 돌보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곤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기다려지는 일이 없었어요. 딸과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었고, 오랜 친구들은 대부분 멀리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박서연 씨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알려줬어요. 서연 씨는 저보다 2살 어린 63세였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죠. 이미자 씨,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요양보호사는 나이 제한도 없고, 오히려 우리 나이가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대요. 같이 공부해 볼래요?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중학교 졸업 이후로 책을 제대로 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 씨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었고, 암기가 안 될 때마다 서연 씨가 재미있는 방법으로 도와줬어요. 이미자 씨, 욕창 예방법은 툴툴 뒤집어로 외우면 돼요. 체위 변경이 2시간마다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게. 이런 식으로요. 시험 전날에는 밤새 전화로 서로 문제를 내며 준비했죠.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는 서연 씨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을 딸 수 있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서연 씨는 저보다 더 기뻐했답니다. 그날 우리는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축하했어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처음으로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서연 씨와 저는 같은 요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며 나누는 이야기가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죠.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어르신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을지,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때마다 서연 씨가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었죠.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옆자리에 앉은 이영희 씨를 만났어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영희 씨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처음 만났을 때 영희 씨의 활기찬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미자 씨,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아요? 우리 덕분에 누군가의 하루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희 씨의 이 말은 제가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명언이 되었어요.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저도 매일 웃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일이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어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씻기고 옮기는 일은 체력 소모가 큰 일이거든요. 어느 날 저는 허리 통증으로 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날따라 돌봐야 할 어르신들이 많았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죠. 한숨을 쉬고 있는 저를 본 영희 씨가 다가와 물었어요. 이미자 씨, 많이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고충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영희 씨가 제게 알려준 스트레칭 방법은 지금도 매일 아침 하고 있답니다. 간단한 동작인데도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었거든요. 나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져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다 보면 몸의 피로도 잊게 된답니다. 영희 씨의 조언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제로 제 일상을 변화시켰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은 어떤 미소를 만날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거든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도 더 정성을 다하게 되었고요. 특히 영희 씨가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한 번은 식사를 거부하시는 박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며칠 동안 거의 드시지 않아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죠. 영희 씨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박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저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보세요. 벌써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할머니 고향에도 이런 꽃나무가 있었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고향 이야기를 이끌어내더니 어느새 제가 어릴 때 먹던 음식과 비슷한 맛이네요. 라며 할머니가 수저를 들게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죠. 식사를 강요하는 것보다 마음을 열게 하는 대화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요. 영희 씨는 요양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경험담은 항상 실질적인 지혜를 담고 있었죠. 퇴근 후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 시간은 저에게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어요. 이미자 씨,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아요. 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대했을까 생각하면서 대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영희 씨는 또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바로 균형에 관한 것이었죠.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꼭 가져야 해요. 그래야 오래 일할 수 있어요. 퇴근 후에는 철저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그 조언 덕분에 저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는데 손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영희 씨와 저는 각자 만든 뜨개 작품을 서로 선물하는 작은 즐거움도 나누게 되었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 정말 특별한 분이 계세요. 바로 83세의 최병훈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국어 교사로 일하셨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매일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매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는 빛나는 눈으로 답하셨어요. 미영 선생, 나 지금 영어 공부하는 중이야. 나이 들어서 배우면 무덤에 가서 써먹는다고 하잖아. 그럼 무덤에서라도 써먹어야지.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곧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죠. 할아버지는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영어 배울 기회가 없었어. 늘 아쉬웠지.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편리한 기계도 있고 시간도 많으니까 이제라도 배우는 거야. 내 손녀가 미국에 살거든. 언젠가 화상통화로 영어로 대화하는 게 내 꿈이야. 할아버지의 유머와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83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 그 의지가 놀라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할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제가 할아버지의 영어 학습 파트너가 되어 드렸답니다. 제가 서툰 발음으로 물으면 할아버지는 더 서툰 발음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웃으며 나누는 간단한 대화가 우리 둘 다에게 큰 기쁨이 되었죠. 할아버지는 또 제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미영 선생은 요즘 배우고 싶은 거 없어? 나이가 몇이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인생의 활력소야. 그 질문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젊었을 때 한번 해보고 싶었던 요가가 문득 생각났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요가 수업을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요가라니 남들이 웃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하지만 첫 수업을 마치고 나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질 정도로요. 그 경험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셨어요. 잘했어. 그게 바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문학 동아리를 이끌었던 경험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어요. 이 책은 내가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 나이 들수록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책이야. 미영 선생도 한번 읽어봐. 저는 오랜만에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죠. 책을 다 읽고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자아 발견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답니다. 미영 선생,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거야. 몸은 늙어도 마음과 생각은 계속 자랄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의 이 말은 제 인생관을 바꿔 놓았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단순히 쇠퇴하는 과정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를 얻어가는 여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걱정이 되어 퇴근 후 병원을 찾았죠. 병실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태블릿은 여전히 손에 쥐고 계셨어요. 미영 선생 왔구나. 걱정 마.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영어 공부를 포기할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의 그 불굴의 의지가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병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웃으며 말했죠. 이런 환자는 처음 봐요. 입원 중에도 공부하시다니. 할아버지는 일주일 후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요가 매트였죠. 내가 미영 선생이 요가 한다길래 사왔어. 이거 깔고 매일 조금씩 해봐.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질 거야. 그 작은 선물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관심사를 기억하고 응원해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는 요가를 꾸준히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요가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도 친해져서 수업 후에 함께 차를 마시는 모임도 생겼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죠. 미영 선생, 내가 요가에 관심이 생겼어. 나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83세 할아버지가 요가라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진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을 알려드렸어요. 숨쉬기 명상과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간단한 동작들을 매일 아침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2주 후에 말씀하셨죠. 미영 선생, 요가 덕분인지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어. 정말 고마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배움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거요.
할아버지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웠고 제가 알게 된 요가를 할아버지께 나눠드렸죠. 나이 차이가 있어도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최병훈 할아버지와의 인연은 제게 평생 배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배움에 있어서는 끝이 없다는 것도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더 많은 것에 도전하게 되었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아요.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더 많죠. 특히 돌보던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어준 것 같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정경숙 씨였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근무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매일 돌봐드리던 김영순 할머니께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제게 손주 이야기를 해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식사도 거부하시고 계속 눈을 감고 계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구급차를 불렀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셨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밤사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제 손을 꼭 잡고 내일 또 봐요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경숙 씨가 들어왔어요. 미영 씨, 많이 힘들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경숙 씨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미영 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렸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경숙 씨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저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어요. 경숙 씨는 요양보호사로 5년째 일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이별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날 점심시간에 경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처음엔 나도 매번 힘들었어요. 특히 오래 돌봐드린 어르신일수록 더 그랬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드린 거잖아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니까 조금씩 달라졌어요. 경숙 씨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슬픔만 느끼던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죠. 그날 이후로 저는 경숙 씨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경숙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삶의 지혜는 훨씬 깊었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해서 힘들다고 털어놓았어요. 매일 어르신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게 때로는 버거웠거든요. 경숙 씨는 그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공감은 필요하지만 경계선도 중요해요. 모든 슬픔을 우리가 짊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의식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경숙 씨가 알려준 마음 비우기 방법은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오늘의 모든 무거운 감정은 물과 함께 흘려보낸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거였죠.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경숙 씨와 저는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느 날 경숙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녀는 50대 초반에 남편을 암으로 잃었다고 해요. 3년간의 간병 생활 후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때 우연히 요양보호사 모집 홍보를 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지원했죠. 처음에는 그저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오히려 제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내 슬픔만 바라보던 시선이 타인의 필요를 보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죠. 경숙 씨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녀처럼 저도 요양보호사 일을 통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집에만 있을 때는 늘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출근한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죠. 어느 날 저는 큰 도전을 결심했어요. 바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강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거였죠.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치매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을 보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도 컸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또 공부라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결심을 가장 기뻐하고 응원해준 건 60대 중반의 새 친구 송미라 씨였어요. 미라 씨는 저보다 2달 늦게 요양원에 입사한 분이었는데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인지 설명을 정말 잘하고 어르신들과의 소통 방법도 독특했죠. 이미자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언니가 강사가 되면 우리 요양원에서 제일 먼저 강의해 주세요. 미라 씨의 응원 덕분에 저는 용기를 냈어요. 인터넷으로 자격증 과정을 찾아보고 등록했답니다. 첫 수업 날 너무 긴장되어 잠을 설쳤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보다 젊은 수강생들이 대부분이었죠. 순간 내가 잘못 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미라 씨에게 전화해서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다들 젊은 사람들이라 내가 너무 늙은 것 같아서 위축됐어. 미라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언니는 현장 경험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론만 알지만 언니는 실제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얼마나 값진지 아세요? 미라 씨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수업부터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참여했죠. 특히 실습 시간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자 강사님도 현장에서 오신 분의 인사이트는 정말 소중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공부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의학 용어나 뇌 구조에 관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죠. 미라 씨는 교사 경험을 살려 저를 도와줬어요. 주말마다 요양원 휴게실에서 만나 함께 공부했죠. 미라 씨는 어려운 개념을 쉬운 비유로 설명해 줬어요. 뇌의 해마는 우리 기억의 창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치매는 이 창고에 불이 나서 소중한 기억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라 씨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도와줬어요.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도 생겼죠. 어느 날 미라 씨가 제안했어요. 이미자 언니, 우리 지금 배우는 걸 어르신들에게 바로 적용해보면 어때요? 아주 간단한 두뇌 활성화 게임부터 시작해서요. 그 제안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관심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기억력 향상 게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명 정도였는데 점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박순자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평소에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게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표정이 밝아지셨거든요. 특히 단어 연상 게임에서는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주셨어요. 와, 순자 할머니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모든 단어를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를 했거든. 손님들 얼굴이랑 물건 가격을 다 외워야 했어. 시험 2주 전 미라 씨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이미자 언니, 시험 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솔직히 그때까지 시험 합격 후의 계획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저 일단 합격해보자는 마음이었죠. 미라 씨의 질문이 저를 미래를 생각해보게 만들었어요.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우선 합격부터 해야지. 미라 씨는 짓궂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미 합격한 것처럼 계획을 세워봐요. 그래야 더 간절해지고 목표가 분명해질 거예요. 내가 가르치면서 배운 비법이에요. 미라 씨의 제안에 따라 저는 처음으로 합격 후 계획을 세워봤어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언젠가는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하는 꿈도 꿔봤죠.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니 공부할 때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시험 결과는 2주 후에 나왔어요. 그날 아침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미라 씨가 달려와 물었죠. 언니, 결과 확인했어요? 합격이죠.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자 미라 씨는 제 손을 잡고 함께 핸드폰으로 결과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뜨자 우리는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언니 정말 대단해요.
축하드려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65세의 새로운 자격증을 따다니 스스로도 놀라웠거든요. 미라 씨의 응원과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합격 후 미라 씨와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만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였죠. 미라 씨의 교육 경험과 저의 현장 경험을 접목해서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아마추어가 만든 프로그램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복지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두 분의 제안이 매우 신선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미라 씨와 저는 마치 20대 청년처럼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나이 든 후에도 이런 설렘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63세 이후에 만난 좋은 친구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서연 씨, 영희 씨, 최병훈 할아버지, 경숙 씨, 그리고 미라 씨. 이 소중한 인연들 덕분에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나이 든 후의 친구는 젊었을 때의 친구와는 조금 달라요. 함께 어울리고 놀기보다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나이 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고 쓸쓸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이 드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65세, 아니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 만난 좋은 친구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보물 같은 존재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복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